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제 방이 조금 춥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용모가 단정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분돈병에 해당되는 거 전편에 이어서 이것이 사실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꼭 이 처방만 좋은 게 후사방에 좋은 처방이 너무 많아요. 발한 후에 제하계자 욕작 분돈하니 영계 감조탕으로 치료한다. 뭐 그야말로 복령, 계지, 감초, 대추 딱 네 가지 약이죠. 그러면 참 친숙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친숙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처방.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은 병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분돈으로 약이 되는 증상은 참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세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사군자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사군자탕, 이진탕류. 그래서 향사 육군자탕, 향사 육군자탕 이런 거가 다 적용이 되는 처방들이에요. 옛날에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 제자가 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인이. 근데 공자는 참 뜬금없이 근사, 가차히 생각하라 해서 가차히 생각하라. 그래서 송나라 때 그 철학책 중에 근사록이라고 해서 가차히 생각하라. 이런 게 바로 가차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차히 생각하라. 가차히. 근사.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가차히 생각해라. 이런 게 바로 가차히 있잖아요. 복령, 계지, 감초, 대추. 얼마나 참 친숙해요. 근데 이것이 이와 같은 무서운 증상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군자탕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진탕 참 이런 약 좋은 약이에요. 네, 이 관점에서 고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사군자탕, 향사육군자탕, 이진탕의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경소 조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분동병은 어떤 경우는 풍환으로 인해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경우는 경공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발암과다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소침으로 인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 외부적 요인이 비록 다른 경로로 오나 제하계로 귀결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본래 제하유 수기가 있어서 신체가 파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마른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제하의 수기를 가지고 있고 제하의 수기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발작하면은 소복에서부터 인후 부위까지 상충하고 심지어는 두중, 모중 또는 이명, 심계항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더 적은 경우는 불면증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병을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항상. 자, 이 제하유 수기, 제하 수기, 신체가 파리하다. 이것도 뒤에 조문에 가면 또 나와요. 이거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관찰력이라든가 환자를 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상부족, 뭐 예를 들어서 양은 뭐 항상 양유효하고 음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하에 수기가 있음으로써
발작하는. 왜 이런 사람들은 몸이 마를까? 이것도 우리가 숙제죠. 요즘에는 비만인 사람들이 살 빼는데 아주 그냥 온 세계가 난리 났지만 반대로 몸이 마른 사람들 살찌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살이 빠지는데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과체중인 사람은 10kg 빼는 건 금세죠. 한번 빠지면은 기계적으로 빠져요. 기계적으로. 우리 몸이 그만큼 정직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쭉쭉쭉 빠져나요. 근데 요 첫 고비가 어렵죠. 또 요 중간에 고비가 또 어렵고. 살찌는 거는 살 찌우는 거는 살 빼는 것보다 배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kg에서 3kg만 찌면은 3kg에서 5kg 찌는 건 쉬워요. 근데 1kg에서 3kg 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장의 그 흡수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 조절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제 선생님한테 아주 정말로 이거는 따갑게 배웠는데, 절대로 몸이 마르고 수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예. 물도 찬물 먹으면 안 된다. 최소한도 미지근한 물이거나 약간 따뜻한 온수를 먹어야 돼요. 과일 같은 경우 다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따뜻하지 않으면은 하복부는 배꼽 주위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가운 음식은 입이 즐겁지만 위로 내려가면은 따뜻한 게 좋다. 차가운 거는 입만 즐거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살을 쪄야 되죠. 살찌기 엄청 힘듭니다, 이거. 예. 물론 환자가 돈이 많아서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몇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약도 사군자탕 위주로 써야 돼요. 사물탕도 설사하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를 못해요. 그런 정도도. 그러니까 주로 사군자탕 위주로 살살 게지 같은 경우 해가지고 게지탕에다가 합방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해서 3kg까지만 찌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요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논리로 말하면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요. 오히려. 음식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찬 음식이 들어가고 과일 같은 거 먹고 이러면은 찌다가 다시 빠지고 찌다 빠지고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몸이 마른 사람은 항상 풍안에 노출이 돼서, 이거는 꼭 몸이 마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풍안에 노출되죠.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감모된 상태예요. 나 감기 안 걸려서 증상이 없다는 거지.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누구나 다 증상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기가 진동상충이 발작하고 하거나 혹은 잠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항 과다 후에 재하가 뛰면서 분돈증이 마침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주야 상감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은 항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나 감기약 그래서 환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참 이상하대요. 어차피 감기 안 걸렸어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중이염이거나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당신 감기 걸렸어 그러면 싫어해요. 당신 중이염이군요. 지금 비후염이군요. 그러면 만족을 해요. 근데 당신 병원에서도 감기하고 중이염하고 별개의 것으로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관계가 있어요. 예. 항상 외감에 노출돼 있어요. 풍안에. 여러분 잠잘 때 우리 에너지가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가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가동이 된다면은 잠잘 때는 우리 몸이 쉬기 때문에 에너지가 40%밖에 예를 들어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때 전부 다 추위나 어떤 그 냉해에 의해서 노출이 돼 버려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이 써놓은 글은 이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데 저더러 맨날 감기 걸렸다고 그런.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묵론에 상감풍안지중이 항상 풍안에 노출되어 가지고 상감풍안지중이 주야 감모지중인데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반응을 한다. 우리 몸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장애 일으키면서 제가 이것도 누차 말씀드려요. 위장장애, 만성 위장장애인 사람들 같은 경우 몸이 약하고 예를 들어서 몸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위장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곽향전기산이 잘 드는 거예요. 잘 들어요. 계지탕에서 백작약을 빼고 거기다가 백출이라든가 이런 거 인삼이라든가 이렇게 쓰면은 계지탕에다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 감기에 의해 가지고 외감에 의해 가지고서 위장이 소화기가 위축된 상태예요. 예. 제가 이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낮에 에너지가 날씨 좋은 날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풀 가동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해가 뜨고 이러면 우리 몸이 활동성으로 이렇게 활발해지지만 밤이 되면은 우리 몸은 쉬기 때문에 밤에 우리 몸이 쉰다는 거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기에는 40%에서 50%의 에너지만 가동이 돼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몸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허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병이 심해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로 밤에 더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기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습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도 열이 많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 그리고 여름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긴 소매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주 얇은 옷이라 하더라도 피부가 직접 찬 바람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라도 냉방을 하기 때문에 노출되면은요. 손이 노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오장육부가 노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 가묵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부의 체온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살찌고 이 분돈증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분돈증은 하나의 속병, 내상에 해당되지만은 우리의 체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저도 감각적으로 이건 터득한 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군가 규명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 관계가 이와 같은
내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수기 변조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이와 같은 병증에 대한 현상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글들이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 이와 같은 말을 쓴 거지, 제가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소설을 어떻게 소설처럼 쓰겠어요. 예. 진동한다는 거. 우리 몸은 적던 싫던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진동 상충하고 있다. 예. 저 같은 경우 오늘 막 조금 바람이 세고 그래서 머리가 조금 무겁고 아프더니 아주 우리 몸은요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은 신경이 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일어난 조그마한 변화도 전부 다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진동 상충이 있습니다. 예, 진동하고 상충이 일어나요. 이게 심계항진이라서 심장병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80%는 심계항진은 전부 다 위내 정수증이나 체내의 수기 변조로 인해서 심계항진증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체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예, 저 같은 경우는 남부 끓을 정도로 긴 소매를 입어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떤 때는 왜 그러느냐고 막 이러는데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만 요즘에는 우리 애들도 약간 비유성이 안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요. 아, 그런 것 같다고. 예. 말 안 들어요, 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이 조문은 참 좋은 조문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비계 교수님이 입만 열면 반화백출 천마탕을 했어요. 반화백출 천마탕. 그분은 이거 가지고 시작해서 1년 내내 반화백출 천마탕, 하루에 반화백출 천마탕 최소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천마가 아주 명처방. 그렇지 않습니다. 반하고 백출이 명처방이에요. 천마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반화 백출이 거담지제와 이수지제가 이 약의 주약이에요. 그래서 어지럽고 그 현운증이 있을 때, 비위계통에 손상을 해서 현운증이 있을 때 바로 이 약을 쓰잖아요. 이동은 처방이지만. 예. 여기서 우리가 반화 백출에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천마가 어지러움 잡아준다, 이거는 초짜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고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후세방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게 이수지제인가 거담지제인가 수기와 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잠재적으로 우리 몸은 진동 상충이 발생이 되어진다. 근육이 떨리는 거. 예를 들어서 심하면 잠 못 자고 눈 떨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발안가다 후에 제하계가 이거 앞에 반복됐네요.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발안하고 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발안해가지고 두연증이 생기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복령사약탕이나 진무탕을 쓰죠. 이거 상한론에서 얘기했던 거죠. 유명한 거죠, 이거는. 만약에 하하면은 복내가 구급하고 식불화하며 동기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 한토합법을 망령되게 하고 그 사람을 체질이라든가 그 성향 살피지 않고 막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오치와 역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치와 역치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발안지제와 사하요법의
왜 중요한가? 왜 고의들이 그렇게 남용을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그 판단하면은 발안지제의 좋은 점, 사지제의 좋은 점, 예,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처방들이 예,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번병에 이런 말이 있죠. 영어는 제가 워낙 그 유명한 말이라서 발안하거나 토하거나 합법을 쓰거나 온침이 비록 옛 법이지만 이거는 중경 이전서부터 내려온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령되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소위 허한 사람은 더욱더 허해가지고 망양으로 귀속되고 실한 사람은 더욱더 실해가지고 망음으로 이거는 진액 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더욱더 실해진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복령, 계지, 감초, 대조탕이나 향사, 육근자탕의 계지곽향 항상 이렇게 약간의 발산지제를 쓰는 게 좋다는 거. 요거는 피부를 따뜻하게 피부 온도도 올려줘요. 예. 그러면서 상충증을 예방해 준다. 걸랭이 심한 사람은 이 경우에 부작의 건강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처방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무수한 처방을 어떻게 다 외워요? 기본적인 기본방을 우리가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기혈수 변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그 병세의 관점에서 병의 예후를 알면은 거기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체질에 따라 병독이 형성이 된다.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의 잠재적인 병동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병동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체질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질과 병독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체질은 반드시 무슨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예. 뭐 크게 봐도 이 사람이 그 음증이다, 양증이다 이렇게 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한테는 예, 체질이 있어요. 예. 체질의 성향에 의해 가지고 병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체질하고 병독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병독 중심으로 체질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체질의학 하신 분들은 반면에 체질을 통해서 병독을 이해하는 것도 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